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대교입니다. 대교는 1976년 한국공문수학연구회로 설립돼서 1986년에 법인 전환했고 200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 서비스 및 교육기관 사업, 해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지의 출판,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동사 및 종속 회사를 통해서 교육 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플랫폼의 개발, 학원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육 서비스 시장은 학령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특수한 교육열에 따른 높은 교육비 지출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력인 초등 시장의 경우 신학기와 방학 기간 판매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383억 원, 영업 손실 267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4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4.5% 감소했으나 당기 순손실은 134.5%의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회복 지연과 원가 부담 증가로 적자를 지속했으며 2020년 자회사 대교 에듀피아가 파산함으로 인한 회계 인식으로 당기 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대교 바로 어제였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인데 지금 회사가 이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눈높이 대교 단비교육의 인수 추진에 대한 이 보도에 대해서 해명 공시를 낸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눈높이 대교 단비교육 인수 추진설입니다. 보도 매체는 서울경제고요.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 일자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해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5월 11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눈높이 대교 단비교육의 인수 추진에 대한 해명 공시다. 당사는 스마트 러닝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윙크 운영 기업인 단비교육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이투스 교육의 지분 인수를 검토해 왔다. 다만 보도와는 좀 다르게 당사는 5월 9일 본입찰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특정 인수 금액에 합의했거나 결정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현재 관련 건은 검토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대한 답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우리는 단비교육을 인수를 합니다. 네. 어떠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어떤 논의 사실을 공시를 통해서 좀 가름하는 공시가 좀 제출이 될 것이고 지금처럼 미확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인수 추진을 검토한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중요 정보가 없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미확정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도와는 다르게 5월 9일에 본입찰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특정 인수금액에 합의했거나 결정한 사실은 없다. 자, 이게 이 문구를 보면 이 검토를 안 하거나 사업을 인수를 추진하지 않거나 그런 뉘앙스로도 좀 해석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타이틀은 자, 상당히 나왔죠. 미확정입니다. 자, 미확정이라는 건 뭐냐면 본입찰 일정에는 회사가 지금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략적인 부분의 검토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인수 매물에서 다른 제3자와 계약이 됐다면 단비교육의 인수 추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셈인데 지금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끈은 놓지 않았다는 거죠. 검토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좀 검토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5월 9일에 본입찰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시금 인수를 제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좀 밝혀지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교의 해명 공시 살펴봤고요. 그래도 이 유초등 학습지 1위 업체 윙크를 운영하는 단비 교육을 인수하게 되면 대교와 좀 사업적인 시너지가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럼 인수 가능성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회사의 이 미온적인 답변이 저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지금 일단 본입 차례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는 계속하겠다. 근데 이게 매체 보도가 사실상 뭐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들로 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 매가가 4천억 원대로 좀 추산이 좀 되고 있는데 채무승계 부분을 모두 다 매가에 반영한다면 3천억에서 3,500억 원의 인수가액으로 좀 책정될 가능성. 자, 관련 보도는 좀 나와 있고 네네. 지금 대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웅진 싱크빅으로부터 이 교육 사업에 대한 이 점유율을 2위를 내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택트 시장에서의 어떤 이 코로나19 시국에 사실상 웅진 싱크빅은 점유율을 좀 확대시키면서 이익 개선을 했던 것에 반해서 네네. 대교는 오히려 점유율도 조금 더 하락이 됐고 그렇죠. 손실의 폭이 좀 더 커졌던 점에서는 지금 이러닝 교육 사업 온라인 교육 사업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비 교육의 어떤 인수 추진이 사실 사업적 어떤 시너지 관점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작용될 수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진 않는다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검토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게 검토 이후에 회사의 어떤 시너지들 그리고 매각가에게 좀 중요한 어떤 요소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다시금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한번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교는 2세 경영의 첫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2020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올해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교육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면 그럼 실적 회복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최근 영업 실적 잠정 공시가 있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지금 1,706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11.3%가 좀 증가됐는데 영업 손실이 났고요. 그리고 당기 순손실이 좀 기록하면서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웅진 싱크백이 1분기에 실적 호조를 좀 보여줬거든요. 지금 내역을 좀 잠깐 보면 웅진 싱크백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267억을 좀 기록했어요. 네네. 전년 동기 대비 91.4%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대교의 지금 영업 손실은 오히려 영업 손실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실적적인 어떤 비교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어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는, 즉 대교가 다시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어떤 전략을 지금 수립해야 된다면 단비 교육의 어떤 인수 시너지는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매가 부분, 매각가액에 대한 어떤 이 구성 요소가 대교가 좀 준비가 안 되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회사가 탄탄한 유보액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인수 이후에 시너지를 지금 검토 중인 것이 아닌가 좀 판단해보고 잠깐 사업 보고서 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의 최근의 매출 포지션의 증감 효과를 좀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치인데 교육 서비스의 사업 부분은 7,082억 그리고 5,966억 그리고 6,116억. 2020년도 이 코로나19 이후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감소 추세가 좀 있었고요. 교육기관 사업의 교육기관 사업 부분은 오히려 크게 좀 감소하고 있죠. 4.5%, 1.7%, 2.9%의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지만 340억, 106억, 184억. 지금 코로나19에 직격적인 어떤 피해가 있었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교육사업 부분에서도 219억 그리고 143억, 161억. 점진적인 상황은 2020년도 대비 소폭의 실적 회복은 좀 가져오고는 있지만 네네. 코로나19의 이전 상황과 좀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회복하려면 이 많은 시간 좀 소요될 것으로 좀 판단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경영 2세진들의 어떤 전면 경영 일선에서의 지금 활동 성적표는 매우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2년 연속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기조 실적도 지금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상반기에는 반드시 실적을 선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코로나19의 직격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회복하려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 확인해 보니까 이 2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에도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그 신사업의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지금 대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비대면 이 교육 서비스의 수혜주다라는 어떤 관점이 2020년도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교육 서비스 관련 종목들의 어떤 시세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교도 사실상 이 언택트 수혜가 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사실상 언택트 수혜는 사실상 대교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컨택트 시장이 오히려 강점을 좀 갖고 있었던. 즉 방문을 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학원 서비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 학습지 매출 자체가 감소 추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이 코로나19의 확산,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실상 외부인이 집에 와서 대면 교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자, 그런 어떤 방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이 매출의 어떤 감소 요인이 좀 있었던 반면에 웅진 싱크빅의 경우에는 이 온라인 서비스 그리고 이 태블릿 PC를 활용한 이 교육 서비스를 좀 제공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가 늦었던 대교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어떤 기간의 실수가 아니었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대교가 온라인 사업의 어떤 강점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런 비용들이 지금은 사실상 점유율 관점에서 좀 이 후발주자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대교는 이런 어떤 이 오프라인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해 나간다면 온라인 서비스의 어떤 강점도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전체적인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이 주력 포지션들이 거의 초등교육 위주죠. 네네. 초등교육 시스템의 어떤 위주고 지금은 사실상 뭐 학교를 가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면 교육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되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2분기에는 실적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후발 주자로 나섰기 때문에 빠른 활용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 인구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초등학습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대교로서는 타깃층을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어떤 인구 감소에 따른 피해 관점은 맞아요. 네네. 장기적 관점에선.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서비스의 어떤 제공 판가가 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제공 관점에서는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 학생들한테 이 인구가 좀 적어졌다고 해서 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교육 서비스를 한다. 또 그런 개념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교의 입장에서는 지금 초등교육의 어떤 사업 부분이 거의 주력화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어떤 집중 흐름을 좀 가져가는데 이 회사는 지금 이 시니어 사업을 좀 키운다라고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 치매 노인들의 어떤 교육 사업 지원을 통해서 지금 노인 케어 교육 서비스 사업을 좀 제공하고 이에 따른 어떤 부가 수익을 좀 창출을 하겠다라고 좀 최근에 좀 밝힌 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사업 목적 추가를 했어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좀 판매하겠다라는 어떤 사업 목적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향후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초등 주력 시장에서의 어떤 이 선의 관점, 즉 시니어 사업의 어떤 선의 관점으로 사실상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움직임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대교 시니어 교육 사업으로의 확장 부문까지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2015년 이후에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일봉상 기준에서는 지금 저가의 영역대로 보여지는 작년 1월이죠. 1월 28일 3,315원까지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지금 고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의 하락 부분을 보면 지금도 사실은 뭐 바닥권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됐던 시점의 어떤 중시 최저점 이 구간을 좀 차지하고요. 사실상 저점의 영역대로 보여지는 구간이 3,900원, 지금 4,000원대로 좀 추정을 좀 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는
2년 전의 평균 추세선보다는 더 이탈돼 있는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3,510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교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의 시장 점유율이 좀 밀려나면서 그리고 수익성 재고 사업 관점에서 지금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좀 지속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수익성 회복이 사실상 실적 회복의 어떤 신호탄 관점, 즉 주가의 회복 관점으로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우선 지금 이 비대면 교육 사업, 서비스 사업이 사실상 1분기에 손익 개선 효과는 좀 없을 거예요. 미비할 것인데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그리고 학생들의 지금 이 대면 수업이 좀 활성화가 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가 대면 서비스에 관련된 교육 서비스 사업에 대한 매출 호조가 2분기 실적에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실적 회복이 좀 가셔야된다면 지금 단기적 구간에서는 4,000원대를 좀 상회할 가능성은 크다. 지금 모아가기 괜찮은 구간까지 좀 도래는 됐는데 일봉 주가 기준에서는 좀 높은 느낌은 좀 있어요. 지금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를 좀 보면 잠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봤는데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00원, 3,500원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3,000원, 네. 3,000원에서 3,500원, 3,000원에서 3,5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2분기 실적 회복이 주가 추세 전환의 신호다.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교 일단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000원에서 3,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일단 수익성 회복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이제 대면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매출 호조가 가시화된다면 그럼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까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대교와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는 1999년 1월 설립돼서 2010년 중앙오션과 합병했습니다. 선박의 선수, 선미 엔진룸 등 선박 블록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군은 신약 개발 사업, 조선 블록 사업, 발전기 사업, 의료 솔루션 유통 사업입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74억 원, 영업 손실 93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2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115%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161.2% 증가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와 지분법 손실로 당기 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메디콕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감자를 결정했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감자 결정. 자본을 감소시킨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자본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금은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가 자본금이거든요. 네네.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식수가 감소한다는 뜻이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주식의 종류와 수는 회사는 전체 발행 주식 총수가 9,532만 전체 주식이 아니죠. 지금 감자 주식입니다. 지금 감자 주식수의 종류와 수는요. 9,532만 3,336조인데 회사는 감자 전 주식이 9,628만 6,151조를 10주당 한 주로 병합하는 효과 962만 8,615주로 주식수를 좀 병합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감자 방법입니다. 10대1 무상 감자입니다. 한 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 주식 10주를 액면금액 보통 주식 한 주로 무상 병합한다. 감자의 사유는요.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지금 주총 예정일 5월 26일 주주총회를 통해서 지금 감자 최종 승인이 일어난다면 주총 의결 사항이고요. 지금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7일 한 달간 좀 제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뭐 특별한 좀 내용들 좀 없는데 여기서 좀 나와 있습니다. 본 무상감자는 전환사채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인해서 감자의 주식시조 그리고 감자 전후의 자본금은 감자 기준일 시점에 좀 변경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 기간에 전환 청구권 행사가 좀 있다면 네네. 픽스해 놓은 이 감자 대상 주식수가 좀 바뀌어야죠. 자, 이 부분에 따른 감자 주식수 또는 감자에 따른 자본금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디콕스가 무상 감자를 결정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메디콕스의 상황에서 무상 감자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대표님? 일단은 지금 왜 이 시점에 감자를 좀 결정했을까? 통상적으로 이 자본 잠식이 좀 있거나 네. 회사의 재무 구조가 크게 좋지 못할 경우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적정한 자본 주식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합도 있고요. 액면 병합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취할 수 있죠. 그렇죠. 단순하게 지금은 이 주식을 병합해서 주식의 수를 좀 더 유연하게 좀 가져가는 흐름이다. 그 부분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의 어떤 이 관점도 좀 이 판단이 좀 되는 상황인데 사업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여기죠. 지금 3월 20일자 사업보고서인데 회사 지금 전체 누적 결손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회사의 결손금은 지금 2021년도 12월 말 기준에 전체 누적 결손금은 지금 자 여기죠. 자 410억의 누적 결손금인데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대비해서 손실의 폭이 좀 크게 증가되면서 발생된 이 누적 결손금이 지금 410억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결손금을 정리해서 회사의 재무 구조도 좀 개선하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 통해서 자본 확충을 통해서 자본 어떤 적정성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인데 잠식 부분에는 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3월 20일자 감사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지금 개별 재무제표 상황이 좀 보면 회사는 2021년도 기말 기준에 자본 잠식에는 전혀 해당되는 바가 없습니다. 최근 3개년도 사업의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은 2019년도에 9.7%, 2020년도에 22.6%, 그리고 2021년도 36.2%, 50%를 초과하는 요건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자, 이 부분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맞죠. 2021년도, 2020, 2019년도 3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22년도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콕스는 2022년도에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의 적정성을 위해서라도 감자는 좀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또 판단 좀 드는 셈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이 감자는 사실상 외형 요건을 좀 달리할 수 있지만 이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사업 요건을 좀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2022년도에는 영업손익, 즉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변모되어야만 사실상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없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좀 감자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부분을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요즘 의료용 대마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메디콕스도 의료용 대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 근데 현재 이제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가시화가 될까요? 네, 일단 이 사업적인 부분이 관건인데 이 회사 최근 3개년도 실적을 좀 잠깐 보면 회사는 조선기자재 사업 그리고 전동기 및 발전기 관련된 사업이 주력입니다. 전체예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103억, 161억, 174억 매출액은 소폭 증가되고 있지만 누적되는 영업손실액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선기자재 그리고 발전기 관련된 사업 부분은 사실상 사업 구조를 재편성해야 됩니다. 수익성이 지금 전혀 보장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지금 회사의 어떤 최근의 행간들을 좀 보면 지금 핀테크 사업을 좀 추진한다고 좀 밝힌 바가 있고요. 맥콕 스퀘어들을 통해서 지금 신약 개발 사업을 좀 영위한다고 좀 밝혔고 최근에는 의료용 대마 사업까지 좀 추진하겠다. 지금 회사는 추진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2년간 가시화된 사업은 전혀 없죠. 자, 실적이 지금 뭐 거의 지금 보면 2021년도 기준 174억. 실적 성장부서에서 보면 지금 신규 사업의 매출 인입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반드시 수익성이 보장되는, 즉 숫자가 나오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용 대마 사업도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관건.
지금 메디콕스의 입장에서 신뢰성에 좀 더 치중해야 됩니다. 지금 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지금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가시하던 어떤 사업의 어떤 이 숫자, 실적을 좀 인입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래 계획만 꾸준하게 좀 나온다는 것에 대한 일반 이 투자자의 어떤 신뢰성은 크게 훼손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역시나 이제 제대로 된 가시화된 사업의 실적을 내놓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핀테크 전문 기업 커넥과의 관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경영권 인수 절차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동안 부진했던 실적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회사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사실상 지난 2월에 이 커넥이 이 메디콕스의 새 주인으로 다시 등극을 했었죠. 네네. 양수도 계약이 종결이 될 것인가라는 어떤 의구심은 있었지만 2월에 이제 최종 이 클로즈가 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지금 주력 사업인 이 조선기저제 사업의 어떤 이 부실을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하면서 이 핀테크 사업, 결제 서비스 사업까지 이 매출 인입 효과를 좀 기대했었는데 네네. 사실상 관련된 사업은 부각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뭐 의료용 대마 서비스 사업을 하겠다, 신약 사업을 하겠다. 지금 사실상 2022년도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1분기에 사업 계획을 반드시 잘 수립해서 2분기에는 가셔야 된 내용들이 반영이 좀 되어야 되는데 아직 1분기 실적 보고서가 좀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메디콕스 이번에 이익 개선 효과는 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지만 이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 예측이 안 되는 이 불안정한 상황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핀테크 관련 사업에 집중을 할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아마 상반기 안에 가시화 여부를 판단한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이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뢰성 관점에서는 저는 이 정상적인 어떤 사업으로 좀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또 가장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대응 전략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메디콕스 오늘 가격 제한 폭 부근까지 한 마이너스 25%까지 오늘 주가가 좀 하락이 좀 됐었고 저가 512원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어떤 지금 1,000원대를 이탈하고 난 이후에 지금 낙폭이 뭐 최대입니다. 물론 이제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사업상의 이슈냐, 사업상의 문제점이냐라는 관점에서는 좀 우려감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2022년도는 반드시 회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는 반드시 영업 실적, 영업 손익에 대한 어떤 달성을 목표로 해서 신사업의 어떤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을 좀 보여지고 그에 대한 어떤 일환적인 관점이 무상 감자가 아니었나 좀 판단을 하는데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고 좀 짜증이 심할 거예요. 네. 회사의 최근의 어떤 행보도 전혀 이 투자자들을 하여금 어떤 신뢰감을 갖게 너무 이 보여준 것들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신뢰성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반드시 좀 해야 될 것이 보여집니다.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감자가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장후반 공시가 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예측하기에는 조금 다소 애매한 구간. 추세전 지금 710원까지 좀 이탈된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하락 부분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빠지진 않겠지만 지금 512원은 저는 진바닥으로 좀 봐요. 그런데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감자 이후에 회사의 새로운 어떤 횡보, 자금 조달, 신규 사업의 어떤 가시화 부분이 반영되는 시점이 어떤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해보고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감자 이후에 그래도 예상되는 어떤 자금 조달 그리고 신규 사업의 어떤 가시화 부분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메디콕스 일단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감자 이후에 이제 그런 실적 회복을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2022년도에는 실적 회복이 가시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는 2004년 설립돼서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연성 회로 기판의 제조와 판매인데요. EV 첨단 소재가 개발하는 FPCB 제품은 LG 계열량 매출 의존도가 높고요.
거래처 다변화에 노력해서 희성전자, 삼성전기 등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35억 원, 영업이익 22억 원, 당기순손실 10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6%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지만 당기순손실은 60.2%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신규 거래처 수주로 인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회사 관계자의 주식 평가 반영으로 당기순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전환 청구권 행사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 주식수의 누계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은 5,018만 4,090주인데 발행 주식 총수의 11.87%에 해당되는 595만 주의 신주가 유통된다는 뜻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입니다. 상기 발행 주식의 총수는요, 본 전환 청구의 행사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가 포함되지 않은 주식이다. 즉 뭐냐면 앞으로 발행 595만 주가 새롭게 발행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이 합산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청구 내용을 보면 4회차 전환사채 그리고 5회차 전환사채인데 각각 40억 그리고 50억 원의 청구 금액입니다. 전환가액은 1,557원, 1,557원 그리고 1,475원인데 지금 미전환 사채가 4회차가 30억 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5회차의 전환 청구는 모두 완료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4회차 전환사채는 지금 30억 원의 어떤 미전환 전환사채 잔고가 남아있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전환 청구 기간이 1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전환가액도 현재 주가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지금 전환 청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항상 이 공시를 통해서 예측하는 이 리스크 또는 모멘텀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잘 판단해야 되는데 비이상적인 흐름, 말이 안 되는 흐름이 만약에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 결말을 항상 좋지 못했거든요.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V 첨단 소재 종가가 1,685원이에요. 1,685원이고 지금 4회차 전환가액은 1,557원 그리고 1,475원인데 주당 100원 먹자고 이 막대한 발행 주식 총수의 11.87%를 전환한다. 다소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주당 100원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주가는 아니죠. 지금 상장 예정일이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날 주가 시점에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만약에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주가의 흐름들이 좀 보여준다면 이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무리한 전환 청구를 지금 할 수 있는 배경이 매우 좀 궁금해지고 지금 5월 3일에도 사실상 5회차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식은 12억 4천만 원짜리인데 12억 4천만 원짜리 권면 총액이 5월 20일 날 상장될 예정인데 이분은 한 1.7% 그렇게 뭐 큰 비율은 아니더라도 현재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84만 주의 어떤 유통이라는 것은 부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숫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행 주식수의 11% 그리고 1.5%의 신주가 유통된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전환가액에 대한 어떤 투자 메리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 전환 청구가 된다는 부분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인데 네네. 통상적으로 이게 회사의 어떤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담보권 행사의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담보권 행사 관점에서 지금 적정 이 담보 비율보다 많은 담보권을 취득한 자가 전환 청구를 했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네. 아니면은 전환 청구 이후에 회사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사실상 이 주식을 매각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두 가지로 좀 판단이 되는데 글쎄요, 지금 최근 어떤 흐름들을 보면 지금 정상적인 전환 청구의 어떤 모습은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사업 부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이제 투명 LED 필름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그럼 해당 분야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저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전환 청구 이후에 뜬금없는 회사의 새로운 사업 내용들이 기사를 통해서 줄줄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이를 통해서 주가가 부양이 되고 전환 청구권자들은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보고 사라집니다. 자, 이런 반복되는 로테이션에 이제 언제까지 당할 것인가? 일단 뉴스 보도 매체는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시를 통해서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환 청구권과 회사의 어떤 방향은 장기적 관점에서 또 추진 관점으로 봐야지 이 부분이 기대감을 쏟아내서 만약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 부분의 확대를 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는 실적과 기인된 수주 공시와 기인된 공시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오히려 투자 판단에 좀 정확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배터리 제조 업체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사업에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EV 첨단 소재가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이 좀 됐던 것은 네네. 대만 업체입니다. 그 프롤로지움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양산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양산에 따른 기대감은 그냥 미국 시장의 어떤 상장 모멘텀이 부각될 때 투자 차익이 좀 예상된다. 그리고 회사는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사업과 제휴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아직 관련된 사업의 이 부각은 진행된 것은 없어요. 지금 지분 투자가 된 것은 맞지만 지분 투자 이후의 평가 차익 부분 그리고 사업의 시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아직 진행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더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투자와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어려운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580원을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주가는 사실상 이 전환 청구를 좀 의식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1,600원대를 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발행 주시수 전체 총수의 11.5% 그리고 1.5%가 최근 그리고 5월 말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점 잘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신규종 매수 관점은 리스크하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요 구간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1,650원, 1,65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1,650원이 이탈된다면 단기 어떤 부양이나 어떤 흐름보다는 대규모 전환 청구에 대한 어떤 주가 가치 희석은 반드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